네, 대단한 평가하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명의 학생이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음료수가 있대요. 선생님이 학생을 A, B, C, D, E, F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정해 놓는다면 이때 음료수가 예를 들어서 빨간 맛이었는데 분명히 자, 빨간 맛 음료수 가까이 둘까요? 네. 빨간 맛, 그 다음에 뭐 파란 맛, 그 다음에 초록 맛 이렇게 있는 거죠. 이때 A, B, C, D는요 각각 자기가 원하는 맛 아무거나 다 고를 수 있어요. 결국 A도 세 가지, B도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문제에서 중복이란 표현이 없지만 각 종류의 음료수는 6개 이상씩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얘도 빨강, 얘도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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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강을 고르더라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결국 답은 3의 6제곱 다 곱해야지 그때마다 그때마다 고를 때마다. 자, 그래서 얘의 답은 729. 네, 2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두 집합에 대해서 함수의 치역과 공역이 같답니다. 치역과 공역이 같다고? 그러니까 x는 1, 2, 3, 4가 있고 y는 1, 2가 있는데 치역과 공역. 자, 일단 공역이라고 하는 건 이 화살을 받을 수 있는 후보들의 모임인 거죠. 그쵸? 그리고 치역은 실제로 화살을 받은 아이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다는 건 여기에 있는 후보가 전부 다 화살을 받아야 한다는 뜻과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1, 2, 3, 4, X에 있는 얘네들은요, 각각 어딘가로는 흩어지는데 중요한 건 뭐 이렇게 세 개 하나로 몰리더라도 반드시 1과 2가 화살을 한 발씩은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지? 이거 하나씩 다 이렇게 꽂아봐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얘는 사실 거꾸로 푸는 게 훨씬 편한 거죠. 자, 우리가 그냥 계산해보면요. 1이 쏠 수 있는 화살의 후보 2가지, 2가 쏠 수 있는 화살의 후보 2가지, 3도 2가지, 4도 2가지. 그래서 원래는 계산을 그냥 함수의 개수만 따지면 2의 4제곱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푼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1, 2 중에서 화살을 안 받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둘 다 화살을 안 받을 수는 없죠. 어딘가에는 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1이 화살을 안 받은 경우,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어요? 2가 화살을 안 받은 경우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1이 화살을 안 받아요? 2가 화살을 안 받아요? 다시 말하면 1이 안 받았다는 건 2에 전부 다 화살이 꽂혔다는 뜻이고 2가 안 받았다는 건 1의 화살이 전부 다 꽂혔다는 뜻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이 전부 다 와르르르 같은 값 혹은 2번에 와르르르 이렇게 꽂힌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2에 몰빵된 경우와 1에 몰빵된 경우를 빼주면 되겠다. 그래서 2의 4제곱에서 2개를 빼서 14, 14가 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3번 문제입니다. 5명의 학생 A, B, C, D가 달리기 시합을 할 때, B가 C보다, C가 D보다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야 된답니다. 여기가 결승선이 이렇게 있는 결승. 저세상선 같이 생겼네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이 사이에 A가 있을지, 그 다음에 E가 있을지, 혹은 뭐 A가 여기 있고, E는 여기 있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B가 제일 앞서야 되고, 그 다음이 C고, 그 다음 D라는 거죠. 그러니까 B와 C와 D는 순서가 내장되어 있는 거죠.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죠. 순서가 들어있는 애죠. 그럼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카드로 아예 B와 C와 D를 가려버리라고 했죠. 그러면 원래 같으면 5명이 줄서기를 하는 거니까 5, 100 이렇게만 써야 되는데 B, C, D는요. 자기들끼리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같은 카드라고 보고 선생님이 자리 배열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여기에 A 있고 여기 동그라미 있고 여기에 E 이렇게 배열이 되면 여러분들은 자동으로 맨 앞이 B고 그 다음이 C고 그 다음이 D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순서 4장의 의미였잖아. 그치? 포함되어 있는 순서. 그래서 5팩을 같은 카드 3장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이렇게 계산해 주어서 20이라고 답해야 된다. 우리 앞에서도 본 그 느낌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4번 문제입니다. 7개의 숫자 111, 22, 33, 5
일렬로 나열할 건데 짝수의 개수를 구해달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자, 그러면 짝수면 여기에 숫자가, 아이고, 홀이라고 썼어. 짝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쵸? 짝이 들어와야 돼요. 여기 짝수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2가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럼 2가 들어오는 것밖에 없네. 아, 뭐야. 그러면 결국 여러분, 이 앞에 남아있는 숫자들은요. 1, 1, 1, 2 하나에 3, 3 이렇게만 있는 거죠. 이 6개 숫자의 나열 6팩이고요. 똑같은 숫자 1, 3개 있고요. 똑같은 숫자 3, 2개가 있는 거죠. 따라서 답은 60. 5번. 서로 다른 세 종류의 빵이 각각 10개씩 담겨있는 상자가 있어요. 10개는 있네요. 이 상자에서 빵 10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일단 빵이 각각 10개씩? 그러니까 총 30개나 들어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심지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단팥빵, 야채빵, 소보루빵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소보루빵을 해가지고 10개를 다 고를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10개나 있으니까요. 충분히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는 예를 들어서 소를 다 고를 수도 있어요. 단팥을 다 고를 수도 있어요. 야채를 다 고를 수도 있어요. 혹은 단팥에 소보로만 고를 수도 있어요. 야채에 소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단팥에 야채도 가능해요.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뭐 공평하게 단팥, 야채, 소보루를 적당히 다 골라가는 방법들도 있겠죠? 여러분 이거 느낌 옵니까? 이거 어떤 생각 들어야 돼요? 어머 이거 아이스크림 고르기네. 우리 아이스크림 어떻게 골랐어요? 충분히 많을 때 빨간 맛, 그 다음에 파란 맛, 그 다음에 검정 맛 아이스크림 골랐던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대신 여기는 이 빨간 맛, 파란 맛, 검정 맛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단팥빵, 야채빵, 소보루빵처럼 빵 종류가 생긴 거죠. 결국에는 서로 다른 세 가지 빵을요, 중복을 허용해서 총 몇 개를 골라버려요? 10개를 고르는 거고요. 같은 종류끼리는 빵끼리는 구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중복, 조합으로 고르게 되는 거죠. 그쵸? 기억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이렇게 했어요. 이 종류가 3개면 단팥빵, 여기 위에 왼쪽, 단팥빵, 야채빵, 소보루빵을 나눌 수 있는 칸막이는 2개잖아요. 그래서 칸막이 2개에 골라야 하는 7, 8, 9, 10개. 그래서 총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얘는 지금 12C 뭘로 계산해? 2 또는 12C 10으로도 가능해. 또는 12개요? 그러면 12팩인데 2팩, 10팩 요렇게도 계산 가능해 라고 했었죠? 결국 계산은 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총 계산은 어떻게 나와요? 66개. 아마 여러분은 요걸로 계산하시겠죠? 6번 멋진 문제입니다. 세 자연수의 순서상 세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0 안 돼, 음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찐 자연수만 되는데요. 3개를 더해서 10이래요. 그러면 벌써 머릿속으로 네, 서로 다른 세 가지 맛 아이스크림을 중복을 허용해서 10개를 고르는데 적어도 하나씩은 맛을 골라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좋고요. 아니면 이거 중복조합이잖아 라고 생각이 들어도 좋지만 중요한 건 0 이상의 자연수가 아니라 0 이상의 자연수란 말도 틀렸다. 음이 아닌 정수, 음화정이 아니라 자연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은 원래 주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옵션이 더 있어요. 와, 나. X는 짝수고요. Y와 Z는 홀수예요. 사실 우리 홀수 문제는 앞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홀수를 표현하는 방법, 2n-1 꼴과 2n 플러스 1 꼴이 있었어요. 얘네 둘은 다르죠. n에다가 만약에 1부터 넣게 되면 이때는 얘는 1부터 시작하고 얘는 3부터 시작하는 애고요. n에다가 0을 넣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얼마가 돼요?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생각할 때 요 n에 0이 들어가냐 1이 들어가냐 이거 되게 중요한 디테일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음화정을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 음화정 그냥 하나씩 뭐 이렇게 줄 필요 없이 편안하게 중복조합 기호로 문제를 풀 수 있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의도적으로 y를 뭐라고 넣을 거냐면 음화정 뭐예요? n에다가 0 넣어도 예쁘게 자연수가 잘 튀어나오는 요 꼴로 넣겠다는 거야. 이 y 다시 플러스 1이라고 쓰고 z도 홀수니까 이 z 다시 플러스 1로 쓰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어머, 짝수가 문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짝수도요. 우리가 생각할 때 2n 플러스 2꼴이 있는 거고요. 그냥 2n꼴이 있는 거고요. 2n 마이너스 2꼴도 사실은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n에다가 0부터 만약에 넣고 싶다. 지금 선생님이 음화정이니까 0부터 넣고 싶은 거거든. 그럼 0 넣었을 때 얘는 2부터 시작하고요. 얘는요 0부터 시작하고요. 얘는요 얼마부터 시작해요?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떤 게 적당하겠어요? 네, 0부터 넣었을 때 짝수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네, XYZ는 지금 자연수여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요걸 택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요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고, 네, 요 자리에는 음화정이 들어가고, 0부터 들어가도 되고, 이 전체의 값은 짝수, 자연수로 잘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은 x는 2x 다시로 놓겠다는 거죠. 2x 다시 플러스 2로 놓겠다는 거죠. 2까지 붙여주는. 그러니까 보통은 짝수 그러면 우리가 얘를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n에 0이 들어갔을 때 실제 이 값이 0이 되거든? 근데 문제는 자연수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0이 안 돼. x는 짝수인데 자연수면 2, 4 이런 애들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거가 아니라 플러스 2가 붙어 있는 걸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바꿔서 써주시면 네, 쭉 얘네들이 XYZ의 자리에 들어가니까 2X 다시 2Y 다시 2Z 다시 1, 2, 3, 4 그러니까 넘기니까 얼마만 만족하면 돼요? 6만 만족하면 돼. 결국 X 다시 Y 다시 Z 다시는 3인데 여기서 중요한 말 X 다시 Y 다시 Z 다시는 선생님이 일부러 맞춰놨어요. 아, 정으로. 그래서 이렇게.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서 그냥 EN 갖다가 쓰면요. 이때는 여기다 하나 주고 시작해도 되는 뭐 그런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풀게요. 그래서 서로 다른 세 가지 맛 아이스크림을 중복을 허용해서 세 개를 뽑는 3H3과 같은 계산. 음화적 문제죠. 우리 중복 조합으로 풀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OC3. 결국 답은 10. 7번 문제.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이미 구해놨고 양수 a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얘는 그래도 무난하죠. 왜냐면 x가 요 앞에만 1차로 되어 있어서 x제곱이라는 건 앞에가 2번 골라지고 뒤에가 나머지 개수만큼 5번 골라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7번의 괄호 중에서 우리는 2번 고를 거야. 누구를? a분의 x라고 하는 애는 2번 고를 거고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애는 5번 고를 거야. 이거 숫자 바뀌어도 사실은 크게 상관없는 거죠. 어디가 바뀌어도 되냐면 여기가 바뀌어도 75로 어쨌든 요렇게 써진다. 그러면 얘의 값이 자 얘는 어떻게 돼요? 7, 3, 21 21 곱하기 a 제곱분의 1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마이너스 32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선생님이 빼놓은 x 제곱이 이렇게 있는 거죠. 결국 이만큼의 계산이 마이너스 168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과 같은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168은 마이너스 32 곱하기 21 곱하기 a 제곱분의 1이에요. 자, 이때는 여러분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겠어요? 적당히 약분되는 걸로 약분하면서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 7에 21. 사실 이거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럼 3, 5, 15, 3, 6, 18. 7, 8에 56. 이게 깨끗하게 되는 거였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없애버리고 8, 4, 32. 결국 a 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2가 됩니다. 양수 a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8번 문제. 멀리서 식을 한번 바라보고 가까이서도 보고 밀고 당기고 줌 아웃이 잘 돼야 되는 거죠. 줌 아웃이. 자, 지금 요 앞머리 조합 기호만 보면요. 마치 지금 OC 0부터 시작해서 OC 5까지 되게 잘 쭉 뿌려져 있죠. 그래서 어머 이거 2의 5제곱인가? 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지만 문제는 뒤에 있는 요 7이라고 하는 애가 계속 곱해져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7의 거듭제곱입니다. 앞에는요 빠져있지만 굳이 쓰면 7의 0제곱이 아마 곱해져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이런 건 어떻게 풀죠?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전 직접 계산을 하겠어요 라고 해도 뭐 말리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0 못 푸는 숫자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원치 않는 거죠.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이렇게 일단 OC 0부터 OC 5까지 쭈루룩 나열된다는 건 누군가의 5제곱이 쭈루룩 나열이 된 거고요. 더 놀랍게도 여기가 지금 7의 0제곱부터 7의 5제곱까지 있다는 건 여기가 이런 식으로 지금 더해져 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는 잘 보시면 7 말고 앞에 곱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x 플러스 y의 뭐 5제곱 그러면 얘는요, OC 0 한 다음에 x의 5제곱, y의 0제곱 이런 식으로 x도 y도 차수가 내려가는 애, 차수가 올라가는 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원래는 나열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7만 보이고 다른 애가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얘기는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1이란 뜻인 거죠. 이거예요, 사실은. 그럼 얘 어떻게 돼요? 얘는요, OC 0에 맨 처음에 1에 5제곱, 7에 0제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더하기 OC 1에 4제곱, 7에 1제곱. 그래서 7만 있는 거야, 얘들아. 그 다음에 OC 2에 1에 세제곱, 7의 제곱 합쳐서 5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지금 선생님이 쓸 필요가 없지만 다 쓰고 있어요. 이렇게 1의 1제곱, 그 다음 7의 4제곱, 그 다음 55에 1의 빵제곱, 7의 5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얘들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결국 얘의 값은요, 뭐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아요. 8의 5제곱. 8의 5제곱은요, 누구랑 같아요? 2의 세제곱의 5제곱. 따라서 2의 3호 15제곱. 얘가 답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지수 계산 잘 해놓고 와, 잘 풀었어 하지 마시고요. 이 식이 이렇게 보일 수 있는가? 얘를 조금 더 예쁘게 보여드리면 얘는요, 1 플러스 x의 5제곱인데 x에 7이 들어간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9번입니다. 9번은 두 가지 풀이로 일단 보여드릴게요. 일단 우리는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이렇게 포함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B의 원소의 개수가 만약에 4개짜리인 거는 어떨까? 이런 식으로 B의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뭔가 문제를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B가 얼마일 때야? 2개일 때. 그 다음에 네 번째 B가 4개일 때까지, 아니 1개일 때까지. 0개인 거 왜 안 하겠어요?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빼는 거죠. 그리고 나면 사실상 이제 하나씩 해보면 B의 원소의 개수가 4개라는 건 4개의 1, 2, 3, 4라고 하는 이 후보들 중에서 4개의 원소가 골라져서 B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그 1, 2, 3, 4라고 하는 이런 집합이 있을 때 얘의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2의 원소의 제곱 개수, 뭐라고 하지? 2의 4제곱. 2의 원소의 개수만큼 그 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2의 4제곱이 됐냐 그러면 1이 내가 이 부분집합에 들어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각각의 원소들이 선택지가 2가지씩 있으니까 2의 4제곱이거든요.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의 4제곱인데 하나 빼줘야죠. 누구요? 공집합이 아닌 거니까 공집합인 거 하나 빼서 요렇게. 그래서 얘가 B를 구성하는 거고 얘가 A를 구성하는 개수고요. B가 뭔가 골라졌을 때마다 A의 구성이니까 요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2의 4제곱 16, 15가 됩니다. 저 두 번째, 만약에 B의 원소 개수가 3개라면 일단 1, 2, 3, 4 중에서 누가 B가 될 거니를 골라주고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골라졌어요. 누구랑 누구가 이렇게 집합에 골라졌다면 그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요. 2의 세제곱이겠죠. 2의 세제곱. 그런데 하나 빼주는 거죠. 왜요? 이 몽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공집합인 거 하나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B의 개수를 만들고 얘가 A의 개수를 만들고 그때마다. 그래서 얘는 7, 4, 28이라고 하는 개수가 나오는 거죠. 자, 만약에 4개에서 B는 2개니까 누가 B가 될래를 고르고 그때 2의 제곱이 원래 그의 부분집합의 개수인데 공집합인 거 하나 빼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곱해지죠. 그러면은 4, 32. 6 곱하기 6, 3, 18, 18개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4개 중에서 하나의 어떤 원소가 구해지면 그때 그 원소 그 자체가 들어있어야 하는 거잖아. 그치? 그 자체가 들어있어야 돼. 그러니까 들어있거나 들어있지 않거나. 굳이 얘기하면은 2의 1제곱인데 하나를 빼주는 거죠. 걔가 있거나 없거나. 결국 그냥 한 가지 있기만 해야 돼. 왜? 없는 건 공집합이니까. 그래서 요렇게 곱해줬을 때 2 빼기 1이니까 여기가 4가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산을 해보면 10, 20, 30, 40, 그 다음에
여기에서 50, 60, 65개가 됩니다. 65가지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풀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풀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여기다 이렇게 그려서 해볼게요. 이번에도 A에다가 이렇게 B가 이렇게 A를 품고 있는 이런 모양이어야 되는 건데 A는 당연히 공집합이 아니어야 돼. 둘 다 공집합은 아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얘를요, 또 다른 생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예 B가 더 크고요. A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 1, 2, 3, 4라고 하는 이 원소들은요. 어딘가에 그냥 배치가 되면 돼요. 그 배치의 땅덩어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1번. 이거 말고 좀 더 예쁘게 써지는 거 없을까? 없겠네요. 이렇게. 여기 이 빨간 땅덩어리. 선생님이 얘를 1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여기 파란 땅덩어리, 여기를 2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노란 땅덩어리, 3번이라고 하면, 1, 2, 3, 4라고 하는 원소들은요,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1이라고 하는 원소가 만약에 난 여기 쓸래. 난 2 여기 쓸래. 3 여기 쓸래. 4 여기 쓸래. 라고 하면요. 얘는요. B집합이라고 하는 애는 2, 3, 4를 갖고 있는 거고 A라고 하는 집합에는요. 2, 3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부분집합이 잘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4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4가 있고 여기에도 4가 있어서 잘 부분집합이 성립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1, 2, 3, 4가 빨간 땅, 파란 땅, 노란 땅 어딘가에 하나씩 배치가 되기만 하면 그냥 이 부분집합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이라고 하는 이 원소가요. 1, 2, 3 세 가지 땅 중에 하나를 골라서 들어가고요. 2라고 하는 원소도요. 이 세 가지 땅 중에 하나, 3이라고 하는 원소도 이 세 가지 땅 중에 하나, 4라고 하는 원소도 이 세 가지 땅 중에 하나, 81이라고 하는 이 경우의 수를 만나게 되면 이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언제 그러겠어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아까 공집합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네가 들어가졌어요. 어떻게요? 여기에 1, 2, 3, 4. 그럼 이 얘기는 B라고 하는 집합은요. 1, 2, 3이라고 만들어진 거고요. A라고 하는 집합은요. 어쨌든 뭔가 입자가 들어있기는 B라고 하는 데는 들어있지만 A라고 하는 건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포함 관계는 맞아요. 왜냐면 우리 공집합도 포함이거든. 그런데 문제에서 이런 상황을 원치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 노란 땅에는요. 뭐라도 부스러기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선생님, 그럼 B도 공집합이면 안 되잖아요. 자, 봐봐. 노란 땅에 부스러기가 있기만 하면 B에는 만약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선생님이 만약 여기에 1이 있고 여기에 2, 3, 4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B라고 하는 집합이 1이야. A라고 하는 집합도 1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포함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란 땅에만 숫자가 잘 박혀 있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푸는 게 낫겠죠. 어떻게 해요? 81가지에서 B상 어떤 걸 빼줘요? 노란 땅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그 얘기는요. 노란 땅을 제외하고 파란 땅과 빨간 땅만 골랐다는 얘기잖아. 결국에는 얘네들이 노란 땅을 제외하고 파란 땅과 빨간 땅만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거 누구예요? 1이 고르는 경우의 수, 2가 고르는 경우의 수, 3이 고르는 경우의 수, 4가 고르는 경우의 수. 이렇게 된 걸 빼주시면 되는 거죠. 결국 81-16이 돼서 65라고 하는 같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라보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두 가지로 풀어드렸습니다. 10번입니다. 세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고요. 일단 각 자리의 숫자들을 이렇게 XYZ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 숫자의 합은 9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 10, 100의 자리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 100의 자리의 숫자는 홀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어렵습니까? 네. 막 홀수에다가 또 막 2x 다시 플러스 1의 꼴로 놓고 막 이렇게 풀어요?
얘는 오히려 그렇게 하면 말리는 문제가 됩니다. 해보세요. 왜냐면 얘만 2배가 돼가지고 막 식이 예쁘게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결국 뭐냐?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1 아니면 3 아니면 5 아니면 7 아니면 9다. 그러니까 결국 요렇게 만들어 놓고 y하고 그럼 z에서 해줘야 되는 게 해줘. 8을 해줘. 여기서는 y하고 z에서 해주는 게 얼마야? 6을 해줘. 여기는 y하고 z에서 얼마를 해주면 되겠어? 4를 해줘. 그 다음에 여기서 y하고 z에서 얼마를 해줘요? 2를 해줘. 그 다음에 여기는 y하고 z에서 사실상 끝났죠? 0을 해줘. 라고 하는 여기는 한 가지 벌써 나왔네. 이렇게 가지수를 찾는 게 더 편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10이나 1의 자리에는 0부터 9까지의 모든 숫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음화적 문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적당히 맞는 숫자가 들어가면 된다는 거야. 제약이 없다고. 0부터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서로 다른 2개의 문자를 음화정으로 채우고 있으니까 EH 8로 계산해서 여기서 9개. 그 다음에 여기는 EH 6으로 계산해서 7개. EH 4로 계산해서 5개. EH 2로 계산해서 3개. 그렇죠. 여기는 EH 사실은 0인 거죠.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가지라고 얘기해주지만 어쨌든 요런 계산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합쳐주면 되겠죠. 따라서 25가지가 답이 되는데 자, 요런 문제 풀 때는 특히 주의해야 되는 거 은근히 이 한 가지를 계산을 안 하시고 24개로 답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의합시다. 네, 다음 11번 문제. 이런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가지고 거꾸로 양수 a 값을 구하는 거네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얘는 크게 두 블럭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앞에 있는 노란 구역과 뒤에 있는 빨간 구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몇 차를 할지 헷갈린 건 사실 빨간 구역인 거죠. 무슨 얘기예요? 앞쪽에서 지금 노란 구역 같은 경우는 상수가 나오거나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애가 나오거나 x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서 만약에 앞에서 상수가 나왔으면 여기서 x제곱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여기서 x를 해줘야 되고요. 여기서 상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달려있는 건 얘입니다. 그래서 얘를 일반항을 한번 구해봅시다. 일반항.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8번의 괄호 중에서 몇 번 고를지는 모르겠어. 앞에 거를 만약에 선생님이 R번 골랐다고 하면 뒤에 거는 8-R로 구할 거야.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X항만 잘 뽑아내 보면 그 얘기는 지금 여기를 뽑아내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 계산을 하면 X에 아이고 이렇게 써줬지. X에 8-2 오, 이상하네요. 네, 다시 합시다. R 마이너스 8 플러스 R이니까 2R-8이라고 하는 이런 값이 됩니다. 선생님은요, 얘가 어떤 애들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이게 2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 제곱이 될 수 있는가를 따져보면 R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5가 들어가면 5, 2, 10에서 8 빼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R이 5가 되면 이때는 R이 5가 되면 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2R-8이라고 하는 게 1이 될 수 있습니까? 그냥 방정식을 풀 때는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어서 2분의 9 같은 게 들어가면 되는데 R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자연수만 된다는 거 이미 알고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아니에요. 얘는 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R-8이라고 하는 애가 상수가 돼도 돼요. 다시 말하면 0이어도 돼요. 그럼 그때는 R이 뭐가 돼야 돼요? 4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R이 4일 때 괜찮다라는 걸 찾아버린 거죠. 그럼 이때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이제 개수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이 5일 때는요, 요 자리에다가 5를 잘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참고로 선생님이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쁜 공식을 따라가면 지금 선생님 너무 지멋대로 했어. 틀리진 않아. 근데 우리 보통은 8CR이라고 하면 a의 x제곱에 여기가 8-r이고 뒤에 있는 x분의 a가 r제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때는요. 똑같은데 이 r 값이
3과 4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요거랑 얘랑 지금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거야. 여기 숫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죠. 여기랑 여기랑 맞지 않는 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나와도 여러분 풀면 똑같이 답 나온다. 자, 중요한 거 다시 가서 한번 풉시다. R이 5일 때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때는 8C5에 A에 X에 요 5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X에 A에 여긴 3제곱이 되겠네. 그럼 계산하면 여기는 X제곱 예쁘게 나오고요. 여기는 A제곱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 8C5, 8C3하고 똑같으니까 얘는 얼마야? 87, 87, 56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곱하고 그 다음에 앞에 상수랑 딱 곱했는데 상수 깨끗한 1이야. 너무 좋지? 그러니까 이 자체가 돼야 돼요. 이게 뭔가 개수가 나와야 돼. 그래서 A제곱분의 56이라고 하는 개수가 첫 번째로 나오고 R이 뭐일 때도 해야 돼요? 4일 때도 해야 돼요. 그럼 이때는 8C4가 되고 A분의 X에 여기에 4제곱, 그 다음에 A분의 아이고 죄송. x분의 a에 여기도 4제곱 이렇게 되면 예쁘게 4제곱 약분돼서 없어지고 AA도 약분돼서 없어지고 결국 8C4만 남게 되는데 그럼 8, 7, 6, 5 그 다음에 4, 3, 2, 1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7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70하고 원래는 뒤에 뭐가 붙어? x제곱이 붙어야 되는 거야. 그치? 이때는 상수니까 x가 아니라 여기 70만 붙어. 그리고 x제곱은 이 앞에서 갖고 오는 거죠. 이 앞에. 보여요? 지금 선생님 왼쪽에 칠하고 있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70x제곱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70x제곱이 될 거다. 그래서 얘네 둘이 합쳐졌을 때 그게 420이 돼야 돼. 70 더하기 a제곱분의 56 그것이 얼마여야 된다? 네, 420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a제곱에 56이 있고요. 이 70을 빼요. 그럼 얼마예요? 350 맞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a제곱은 어떻게 돼요? 350분의 56이에요? 이렇게 돼요? 와, 이거 답 어떻게 돼요?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선생님 너무 무서워서 잠깐 계산하고 왔어요. 그러면은 얘는 예를 들어서 7, 8, 56이고 여기는 7, 5, 35, 50이죠. 결국에는 25분의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얼마가 되겠어요? 5분의 2가 되는 거죠. 제곱이 이거니까. 왜 그래요? A는 0보다 큰 양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마지막 12번. 집합에 대해서 자, 함수의 개수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이다. 그러니까 3개만 화살을 받으란 얘기예요. x가 x에서 x로 가는데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있으면 여기에서는 화살을 받을 때 3개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개만 받으란 얘기고 그리고 3개를 받고 나면 거기에서 이런 흐름이 생긴대요. A보다 B가 크면 이거 이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FA 함수값도 이런 흐름을 갖는데 여기 중요한 거 등호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일단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3개만 화살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1단계 뭐 해야 돼요? 3개만 그 화살을 누가 받을지를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7개의 후보 중에서 화살 3개 받을 애를 골라내면 35거든? 35가지의 어떤 화살 받는 애가 방금 이렇게 생긴 겁니다. 됐어요. 화살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적당히 잘 화살을 이렇게 맺어줘야 되는 거죠.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요거를 이렇게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4를 이렇게 4에다 갖다 넣잖아. 그러면 3은 이 바깥으로는 나갈 수 없어. 이렇게 나가서 엇갈리는 거 불가. 엇갈리는 거 불가.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뭐 얘는 여기에 붙어도 되고 아니면 4에 붙어도 상관은 없죠. 중요한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다 붙었어. 그러면 또 어떤 얘기를 해줘야 돼? 반드시 7은 어디로 가야 되지? 5로 가야 돼. 얘도 나도 4가 좋아 이렇게 가는 순간 5는 화살을 못 받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을 반드시 3개는 맞아야 돼. 와,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돼요? 화살 맞을 첫 번째 후보 1후보, 그 다음에 화살 맞을 2후보, 그 다음에 화살 맞을 3후보가 있는데 얘네들이 반드시 화살을 1개 이상씩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 거꾸로 이런 게 또 가능해요. 어떤 게 가능하냐면 선생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봐봐. 2라고 하는 애는 화살
화살 2개 맞자. 너는 화살 1개 맞자. 그럼 이제 화살 몇 개 맞아야 돼요? 총 7개는 맞아야 되니까 너는 4개 맞자. 이렇게 정하잖아? 선생님이 개수를 정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럼 얘네들이 갔고요. 그 다음에 얘가 여기로 가고요. 그 다음에 4개는 요렇게 갑니다. 왜 그래요? 순서 내장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순서가 내장돼 있어요. 순서 내장. 순서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화살 맞을 1 후보와 화살 맞을 2 후보와 화살 맞을 3 후보는요. 화살을 다 합쳐서 몇 개만 맞으면 돼요? 7개를 맞아야 돼요. 7개 화살 맞기.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한 발 이상씩. 왜? 한 발도 안 맞으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로 줄어버리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뭐가 됐어요? 어머, 음화정 다음에 나온 자연수의 해. 합쳐서 7개인데요. 미리 화살 한 발씩 다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생님 몇 발만 주면 돼? 4발만 해결하면 돼. 이제는 4발만 해결하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서로 다른 3개의 화살 후보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잘 골라주는 중복 조합이 바로 화살을 맞게 되는 거죠. 1단계에서는요. 화살을 누가 맞을지를 정하고요. 2번째 단계에서는 뭐 했어요? 화살을 몇 개씩 맞을지만 정하면 순서가 내장돼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선을 그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앞에서 구한 1단계에서 구한 화살 누가 맞을래? 35가지에다가 그럼 맞기로 한 애들 몇 개씩 맞을래? 이걸 해서 3H4 이거 계산하면 6C4니까 이거 15거든요. 15 어떻게 해줘야 돼요? 뭔가 화살을 맞기로 골라질 때마다 걔네가 몇 발씩 맞는 게 되니까 그때마다 곱하기. 그래서 525가지 이렇게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대단원 평가기도 보면 제일 어려운 문제 같이 보이는 그 애가 제일 마지막에 있고 그리고 또 그 애가 누구였냐면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였죠. 실제로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가 제일 어려운 형태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많이 연습하시도록 하세요. 이해가 안 가면 2번 보세요.